바야흐로 결과가 과정을 압도하고 현실 감각이 지성이며 꿈을 꾸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팩트를 무기 삼아 타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는 가차 없이 폐기 처분되는 이 살벌한 효율성의 제국. 이 차가운 콘크리트 같은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는 이들에게는 숨 쉬는 것조차 투쟁이 되는 가혹한 전장과도 같습니다. 이 숨가쁜 속도전 속에서 마치 유리 온실 속의 화초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 거대한 우주를 품고 사는 기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한없이 유약해 보이고 현실 부적응자처럼 겉돌며 틈만 나면 자신만의 공상 속으로 도피하는 몽상가처럼 보이는 그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너무 감성적이라 피곤하다라고 쉽게 혀를 차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들의 멍한 눈빛을 공허함으로, 그들의 우울을 나약함으로 착각하는 거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정지는 고장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조리하고 모순덩어리인 현실 너머에 존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설계하는 치열한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땅을 보고 걷느라 바쁠 때 그들은 고개를 들어 별을 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헤매는 고독한 탐험가들입니다. 그 여리디여린 껍질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숭고하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타협 없는 강철 같은 신념의 잔다르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INFP를 두고 단순히 울보, 게으른 완벽주의자 혹은 유리 멘탈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로 튀어오른 작은 물방울 하나를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나약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세상의 비극을 자신의 살이 찢기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고도의 공명현상이며, 그들의 게으름은 기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현실이 자신의 높은 이상을 따라오지 못해 멈춰 선 완벽주의자의 좌절된 비명입니다. 수줍은 미소와 유순한 태도 뒤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건드리는 순간 억만금을 주어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려는 순교자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밟지 못해 피해 다니지만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 슬픈 몽상가들이 가진 치명적인 깊이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왜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에 그토록 상처받고 무너지는지, 왜 이토록 효율을 숭배하는 시대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비효율적인 낭만을 그토록 갈구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나아가 그들과의 필연적인 갈등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 삶을 가장 아름다운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관계의 지혜까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1. INFP의 본질 현실을 넘어 이상을 조각하는 영혼. INFP라는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심해를 유영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쥐어야 할 나침반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 내향. 감정과 세상을 탐험하는 망원경인 외향직관의 결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데이터, 숫자, 눈앞의 현상만이 진실이라 믿는 이펙트 만능주의. 세상에서 INFP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ISFP가 오감을 통해 8K 화질로 현재의 질감을 만끽한다면 INFP는 엑스레이 같은 직관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본질과 의미를 투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우주를 지탱하는 유일한 중력은 타인의 인정이나 자본주의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올바른가? 그리고 이 선택은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남들은 연봉이 높은 직장, 안정적인 지위를 인생의 정답이라 여기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응할 때 INFP는 홀로 멈춰서서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이 일이 나의 도덕적 신념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내가 기계 부품처럼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치열한 가치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2순위입니다. 그보다 상위 개념인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가라는 철학적 명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의 기회라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대담함을 가졌습니다. 논리가 아닌 신념으로, 이익이 아닌 울림으로 움직이는 영혼. 이것이 바로 INFP의 본질입니다. INFP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장착하고 있는 특수한 이상주의 필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들의 부기능인 외향직관은 현실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팩트라는 점 하나가 입력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수만 가지의 선을 연결하여 거대한 별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옷이 특이하네라고 생각하고 넘길 때 INFP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편의 장편 소설이 시작됩니다. 저 낡은 구두는 고단한 가장의 무게일까? 저 사람은 지금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일까? 만약 저 사람이 외계인이라면? 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좁은 감옥을 탈출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들만의 지적 탐험입니다. 이런 풍부한 상상력은 인간관계에서 기적 같은 공명 능력을 발휘합니다. INFP는 타인의 아픔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흔들리는 눈빛과 처진 어깨만 보고도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감지합니다. ISFP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실질적인 온기를 전한다면 INFP는 상대방의 텅 빈 마음속 그 춥고 어두운 시면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영혼 없는 조언 대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워. 라며 상대의 무너진 자존감을 바닥부터 다시 세워주는 영혼의 건축가. 그것이 바로 INFP가 구사하는 치유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INFP가 현실에서 자주 듣는 말은 가혹합니다. 너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주말 내내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미루며 몽상에 빠진 게으른 배짱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INFP의 정지는 나태함이 아니라 완벽주의적 고뇌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향은 너무나 완벽하고 찬란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현실로 끄집어내려니 글이든 그림이든 업무든 자신의 높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물이 나올 것만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시끄럽고 폭력적이며 모순덩어리입니다. 순수한 이상이 오염되기 쉬운 이 척박한 땅에 섣불리 발을 디디기보다 차라리 안전한 책, 영화 혹은 이불 속의 공상이라는 심리적 벙커로 후퇴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벙커 속에서 그들은 결코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빠진 현실을 구원할 새로운 이야기,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질 철학,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을 예술적 영감을 벼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게으른 몽상가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이 차가운 현실에 자신의 뜨거운 이상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활주로를 찾지 못해 연료를 태우며 하늘을 배회하고 있는 고독한 비행기와 같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때와 장소를 만나는 순간 그 비행기는 그 어떤 전투기보다 강력한 엔진으로 세상을 뒤흔들 착륙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INFP의 영린 순수를 오염시키는 속물들과의 전쟁.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떨지 마. 내가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평소 INFP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대우조차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시끄러워지지 않을 거야라며 속으로 삭히는 쪽을 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감정의 스펀지 같기도 하고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애쓰는 순한 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펑펑 울지언정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꽃이 짓밟혔을 때 가장 독한 향기를 뿜어내듯 이들의 순수한 진심과 고결한 신념이 모욕당하는 순간
INFP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수줍은 미소를 띠던 그들이 갑자기 차갑게 식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입을 닫아버리거나 평소에 논리는 집어치우고 감정적인 비명을 지르며 저항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인 진정성과 꿈이라는 성역을 더러운 구둣발로 걷어찼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INFP에게 꿈과 가치관은 단순히 직업적인 목표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부정당하는 것은 독실한 신자에게 신을 모욕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 효율, 사회적 지위라는 세속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의 꿈을 철없는 소리나 돈 안 되는 짓으로 치부해버린다면, 혹은 사회생활 하려면 가면도 쓰고 아부도 해야지라며 영혼 없는 거짓을 강요한다면, 이때 INFP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난도질당하는 듯한 영혼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타락해가는 세상의 순수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칼을 뽑아드는 고독한 성전의 기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을 파는 타협보다는 차라리 고결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비장함. 이것이 바로 건드려서는 안 될 INFP의 영린입니다. 1. 최악의 파트너 팩트 폭격기, 효율이라는 이름에 단두대. INFP의 인생에서 가장 넘기 힘든 거대한 산맥이자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천적을 꼽자면 단연 외향 사고를 주무기로 휘두르는 팩트 폭격기 ESTJ와 ENTJ입니다. 이들은 결코 악의를 가지고 INFP를 괴롭히는 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움을 주려는 선의로 다가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산소로 호흡하는 INFP에게는 숨막히는 독가스와 같다는 점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두 그룹의 만남은 애초에 서로 다른 우주 법칙을 가진 외계인의 조우와 같습니다. TJ 유형에게 인생은 해결하고 정복하고 성취해야 할 과제들의 연속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통제 가능한 체스판이며 감정은 판단을 흐리는 불필요한 비용이고 현실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꿈은 제거해야 할 망상일 뿐입니다. 반면 INFP에게 인생은 자아를 탐구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는 내면의 성장이 결과물보다는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효용 가치가 없더라도 그것이 아름답거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충분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확신에 찬 TJ 유형이 자신의 정답을 혼란스러워하는 INFP에게 강제로 주입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TJ 유형은 INFP의 섬세한 고민을 시간 낭비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들의 높은 이상을 현실 도피를 위한 핑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단칼에 잘라버리듯 INFP의 복잡한 감정선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야. 징징대지 말고 감정 빼고 팩트만 말해. 그래서 대안이 뭔데?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해. TJ 유형 입장에서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명쾌한 솔루션이자 멘토로서 해주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논리의 칼날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INFP 입장에서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영혼은 하등 쓸모가 없다라고 선고하는 즉결 처형이나 다름없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직시해라고 다그칠 때 INFP는 땅바닥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꿈을 꾸지 말고 죽어 있으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INFP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철문에 빗장을 지르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깊은 침묵과 절망의 늪으로 침잠해버립니다. 상대는 답답하다며 문을 두드리지만 이미 그 안에서 INFP의 영혼은 질식하여 죽어가고 있음을 그 효율적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갈등의 시뮬레이션 뜯어 고치려는 훈련 교관 BS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싶은 소녀소년. 이들의 싸움이 그토록 비극적이고 소모적인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주파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TJ 유형은 방법과 결과라는 논리의 언어를 구사하며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INFP는 이유와 마음이라는 가치의 언어를 구사하며 공명을 원합니다. 한쪽은 건물을 짓는 설계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 집에서 느낄 외로움을 이야기하니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로 문제로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 INFP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조직의 부속품처럼 소모되는 현실, 비윤리적인 관행, 의미 없는 반복 업무에 영혼이 고갈되어 심폐소생술을 바라고 말을 꺼냅니다. ESTJ, ENTJ. 이들의 눈에 INFP의 고민은 배부른 투정이거나 대책 없는 감상주의로 비칩니다. 이들에게 사랑은 상대가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정신을 개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스를 듭니다. 야,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대책은 있어? 이직할 곳은 정해놨고 지금 그 어중간한 경력으로 나가면 갈 데 없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엑셀 켜서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다들 더러워도 참고 다니는 거야. 그게 어른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버텨. INFP. INFP에게 상대의 조언은 수술이 아니라 정서적 살인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배부른 소리로 매도당하는 순간 그 팩트가 맞다는 사실보다 그 팩트를 휘두르는 상대의 잔인함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정말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난 기계가 아니야. 매일매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돈이다가 아니잖아. 왜 너는 내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들여다봐주지 않는 거야? INFP. 논리로 맞설 에너지가 바닥난 INFP는 방어 기제인 도어슬램을 시전합니다. 상대를 말이 통하지 않는 속물로 규정하고 자신의 고귀한 세계에서 영구 추방해버립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완벽한 차단. 그래, 넌 평생 그렇게 돈이랑 효율만 끌어안고 살아. 난 너랑 다른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 ESTJ, ENTJ. 현실적인 해결책을 떠먹여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숨어버리는 상대를 보며 이해 불가능한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너 잘 되라고 현실적인 조언 해준 거잖아. 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가? 야, 문 열어.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 비극적인 시뮬레이션의 끝에서 INFP는 상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괴물로 확신하고 마음의 셔터를 내립니다. 반대로 TJ는 INFP를 평생 구제불능인 철없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TJ는 INFP가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서 돈을 이야기했고 INFP는 TJ와 영혼을 나누고 싶어서 꿈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INFP가 그 순간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차가운 해결책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믿어라는 따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한 스푼만 있었더라도 이 대화는 파국이 아닌 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파국 속물과 몽상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이 숨막히는 공방전이 반복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싸움조차 일어나지 않는 죽은 관계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 속에 진행되는 괴사에 가깝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절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외계 종족으로 규정해버린 순간 사랑했던 연인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INFP의 전략 영혼 없는 인형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INFP는 생존을 위해 가장 슬픈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자아의 박제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며 울며불며 호소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에게 내 진심을 꺼내 보이는 짓은 되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거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INFP는 철저한 가면을 씁니다. TJ 유형이 그토록 원하던 감정 빼고 효율적으로 말대꾸하지 않는 로봇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당신 말이 맞아요.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트러블 없는 평화로운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엔 영혼의 온기가 일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동공만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영혼 없는 껍데기만 당신 곁에 세워둔 것입니다. 상대방의 착각, 너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멍청하니? 반대로 TJ 유형은 가면을 쓴 INFP를 보며 깊은 경멸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INFP는 아무런 야망도, 생각도,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를 좀비처럼 살아가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사람이 왜 그렇게 수동적이야? 라며 혀를 찹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파트너가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진실 내 우주는 멸망하지 않았다. 단지 너를 추방했을 뿐. 하지만 이것은 TJ 유형의 가장 거대한 착각입니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INFP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우주에서는 여전히 웅장한 교향곡이 연주되고 세상을 뒤바꿀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솟구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설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찬란한 세계에 대한 접속 권한을 당신에게서 영구 박탈했을 뿐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그 세계의 VIP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입국 금지당한 이방인입니다. INFP는 당신과는 그 어떤 정서적 교류도 하지 않기로 영혼의 손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비극적인 이유는 동거는 하되 동행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닿아 있지만 마음은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송물과 몽상가의 평행선. 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INFP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거나 언젠가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줄 진짜 구원자를 찾아 그 껍데기를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 관계 처방전 팩트의 폭력 대신 믿음의 방패를. 화학 시간에 배웠듯 물과 기름은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 섞어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그 선명한 층을 나누며 냉정하게 분리되고 맙니다. 극단적인 현실주의라는 단단한 대지와 극단적인 이상주의라는 높은 하늘이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불화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과 중력의 법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하늘을 떠다니는 사람을 불안해하고 하늘을 나는 사람은 땅에 묶인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리의 세계에는 달걀 노른자라는 유화제가 투입되는 순간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물과 기름이 만나 마요네즈라는 전혀 새로운 풍미의 솥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존재가 파국을 피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치명적인 결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일지 모릅니다. 구름 위를 걷느라 자꾸만 발을 헛디디는 INFP에게 TJ의 냉철한 현실. 감각은 그 뜬 구름 잡는 꿈을 지상해 건설해줄 튼튼한 다리와 뼈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영혼이 바싹 말라버린 삭막한 TJ의 삶에는 INFP의 따뜻한 감성과 인문학적 통찰이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유일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처방전은 단순히 성격 차이를 참고 견뎌라는 도덕적 훈화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두 사람이 오류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호환 패치이자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INFP를 위한 조언 흐르는 눈물을 단단한 비전의 언어로 번역하십시오. INFP인 당신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면 이성적인 뇌의 회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억울함에 눈물부터 터져나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입이 얼어버리는 프리즈 현상을 겪곤 하죠.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각 처리 기관이 너무나 섬세해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논리형 파트너의 눈에 패배 인정, 혹은 논리가 없으니 때를 쓰는 비이성적 행태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리로 인식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풍부한 감정이라는 화폐를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라는 화폐로 환전해야 합니다. 슬픔은 비효율로, 꿈은 장기적 비전으로, 하기 싫음은 가치관의 불일치로 포장하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통역하는 과정입니다. 스텝 1. 선공감과 지지 정서적 심폐소생술. 해결책을 주고 싶은 욕구를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으십시오. 지금 INFP에게 필요한 건 논리적인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설령 그들의 감정이 비논리적이라 해도 그 감정 자체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동조하십시오. 연기가 필요하다면 연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힘듦을 인정해주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내가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나라면 벌써 다 엎어버리고 포기했을 텐데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 모진 상황을 버틴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많이 힘들었지? 잔뜩 웅크리고 있던 INFP는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안도하며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풉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스텝 2. 중 가능성 탐색 비난 대신 꿈을 묻다.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그들의 강점인 직관을 자극해야 합니다. 왜 그랬어? 라는 과거지향적인 추궁 대신 만약에? 라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INFP는 현실의 벽을 이야기할 때 시들어가지만 꿈과 이상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살아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하세요. 지금 상황이 너랑 안 맞는 건 확실해 보여. 그럼 다 떠나서 만약 내가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뛸 것 같아? 내가 상상하는 가장 멋진 모습은 뭐야? INFP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고 자신의 이상과 아이디어를 신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스텝 3. 현실적 가이드 꿈에 다리를 놓아주다. 이제 드디어 당신의 전공인 현실 감각과 실행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단, 이것은 꿈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설계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비평가가 아니라 천재 예술가를 지원하는 유능한 매니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세요. 우와,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다. 내 감성이면 충분히 승산 있어. 자, 그럼 그 꿈을 허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 내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자금 계획이랑 스케줄 짜는 건 도와줄게. 너는 콘텐츠에만 집중해. 뒤는 내가 받쳐줄게. INFP에게 당신은 더 이상 꿈을 짓밟는 꼰대나 속물이 아닙니다. 나의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구원자이자 파트너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INFP라는 원석은 망치로 때리면 깨지지만 따뜻한 온도로 감싸주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 빛을 꺼내는 스위치는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4. 심층 분석 부드러운 솜사탕 속에 숨겨진 피 묻은 다이아몬드. INFP를 곁에 둔 사람들조차 흔히 범하는 거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저 거절 못하는 순둥이, 자기 주장이 없는 유약한 사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휴화산의 겉면만 보고 그 안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INFP를 유약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들을 절반도, 아니 1%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 일상의 99% 영역에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점심 메뉴가 무엇이든 약속 장소가 어디든 귀찮은 잡무를 누가 하든 내가 좋은 대로 하자며 웃으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양보하는 이유는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에 그까진 메뉴나 일정 따위는 내 거대한 내면 세계를 흔들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이기에 기꺼이 평화를 위해 바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세상을 뒤집어 놓은 수많은 혁명가와 성인,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들 중에 INFP가 유독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신의 목소리를 듣고 칼을 들었던 잔다르크 인간, 본연의 고뇌를 그려낸 셰익스피어, 자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반 고흐.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편안하게 사는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기꺼이 불꽃처럼 산화했다는 점입니다. INFP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비율은 겉 10속 90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10%의 모습은 수줍고 조용하며 한없이 부드러운 솜사탕 같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 잠겨있는 90%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활화산 같은 열정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강철의 절개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단 하나의 영리는 바로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즉 진정성입니다. 세상 모두가 관행이라며 예라고 할 때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거나 자신의 신념에 위배된다면 INFP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로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억만금의 돈이나 높은 명예도 영혼의 타락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자신의 영혼을 팔아 안락함을 사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배신하고 사는 삶은 숨만 쉬고 있을 뿐 사실상 영혼의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INFP의 돌변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소엔 순하던 애가 왜 갑자기 똥고집이야? 융통성 없게 왜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라며 비난하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INFP가 그토록 세상과 불화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없는 인간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듯 자신의 진심을 배반한 INFP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성공한 변절자가 되느니 차라리 고결하고 가난한 아웃사이더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방구석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순수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방구석의 잔다르크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들의 유순함을 만만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한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천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영혼을 사려든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곁에 있는 INFP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며 현실을 거부하거나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가치에 매달려 고집을 부리고 있나요? 답답함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부디 그 화를 잠시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은 철이 없어서 부리는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가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투쟁의 증거입니다. 남들이 현실과 타협하며 영혼의 일부를 떼어줄 때 그들은 단 일지의 순수함도 뺏기지 않으려 온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무모해 보이는 순수함과 이상주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두가 땅만 보고 걸을 때 하늘을 동경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모두가 힘의 논리를 따를 때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술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그저 효율적인 기계 장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INFP라는 멸종 위기의 종족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탄광 속 카나리아입니다. 모두가 경쟁과 생존에 찌들어 서서히 괴물이 되어갈 때 끝까지 인간다움과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 내면의 가장 부드러운 살결을 비춰주는 유일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영원히 죽어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몽상가의 날개를 현실이라는 가위로 꺾지 마십시오. 땅 위에서 걷는 그들의 걸음걸이가 다소 위태롭고 서툴러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땅이 아닌 하늘을 날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날개가 비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잠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다림을 견뎌준다면 언젠가 그들은 반드시 그 날개로 비상하여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물어올 것입니다. 그 씨앗은 메말라 갈라진 당신의 팍팍한 삶을 다시 꽃밭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들은 신이 이상막하고 차가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숨겨둔 우리가 잃어버린 마지막 낭만이자 가장 다정한 쉼표입니다.